여기 이건 저녁 기념 선물이야. 나중에 열어봐. 알았어. 맨날 괴롭히던 애슐리가 선물 상자를 건넸어. 애슐리 선물을 열어보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니 시아버지 토마스와 케빈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형언할 수 없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쓰레기통에 던졌다. 혈관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나를 휩쓸었다. 그녀가 이렇게 악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슐리를 용서할 수 없었다. 쓰레기통에서 큰 소리가 났다. 켄이랑 케빈이랑 토마스가 무슨 일인지 보러 왔어요. 패트리샤 너 진짜 끔찍하다. 애슐리한테 선물을 던지는구나. 맞다. 떨리는 손으로 애슐리한테 사과해. 난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다 말하고 있는 케빈이랑 토마스한테 소리쳤어. 즉시 안을 제대로 살펴보세요. 케빈은 회의적으로 쓰레기통에 나타났습니다. 내용물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패트리샤입니다. 저는 29살이고 5년 전 결혼한 이후로 주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패트리샤 가볼까요? 잠깐만요. 우리 케빈 토마스 곧 돌아올게요. 두 분 잘 부탁해요. 저와 같은 또래의 친절한 남편 케빈과 잘 지내요. 케빈 가족은 결혼할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토마스만 두었어요. 토마스가 혼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토마스가 나를 친딸처럼 대해준 이후로 우리는 3인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고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나에게는 그는 진짜 아버지와도 같다. 케빈과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무슨 소리야? 나도 여기 오기를 늘 기대하고 있어. 케빈과 나는 쉬는 날 어린이집을 방문 중이었어. 아이들을 사랑하고 유치원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한 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아이들 케빈은 결국 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팬이요. 오랜만이에요. 모두들 잘 지내요. 내가 도착하자 큰 아이가 나를 안아줬어요. 케빈은 축구 연습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펄리셔 우리 놀면서 책 한 권. 최근 어린이집에 들어온 찰스라는 3살 배기 소년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그림책을 들고 나에게 왔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패트리샤 고마워요. 케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서 입구에서 익숙한 신발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여성용 신발 한 켤레가 있었어요. 하이힐과 작은 어벤져스 신발 2켤레. 애슐리와 그녀의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케빈의 목소리는 신났지만 순간 조카들이 신나게 입구로 달려와서 패트리샤 어벤져스 놀이를 하자 내 동생 케빈 애슐리를 환영합니다. 시댁이 나타나 통통한 몸을 흔들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애슐리 정말 그렇죠. 아내로서의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오늘 아빠랑 얘기하러 왔는데 아이들 좀 돌봐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그녀의 권위 있는 어조에 순순히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명의 어린아들과 결혼한 예실이는 근처에 살고 있으며 종종 에이더 타머스와 케빈에게 들르며 부모의 집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케빈과 내가 방문하는 동안 항상 내가 아기를 돌보기를 기대합니다. 거실 옆방에서 조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토마스와 애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남편 가업에서 만든 제품은 아빠 회사에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경영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들을 도와줄게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이들이 용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여기로 전화하고 케빈도 감사합니다. 아빠 타머스 예실이와 케빈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화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실이는 내가 그녀에게 존재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오빠의 아내이자 그녀가 사랑하는 아빠에게 사랑받는 짜증나는 여자입니다. 그게 바로 케빈 아빠입니다. 너 부르고 있었어. 알았어. 얘들아, 할아버지가 용돈을 좀 주실 거야. 케빈과 아이들이 떠나자 애슐리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패트리샤는 아직 안 돼. 자기 평소 대화가 시작됐고 나는 긴장됐어. 아이들은 너무 귀여워요. 그 사람들은 어린이집 교사였다는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펄리셔 예실이는 처음에 항상 이랬습니다. 가사도우미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고 계속 저를 탓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일상생활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내 눈물이 나요. 내 눈. 예실이는 만족스러워 보였고 복통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갔을 때 예실이와 그녀의 가족을 배웅하는데 어떻게든 케빈과 타머스와 합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 걱정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케빈은 산부인과 의사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개를 저었다. 다른 부분은 엉망이 아니었지만 자궁 완전적 출술이 필요했는데 충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내 어깨를 잡은 케빈의 손도 떨렸다. 아이를 못 낳아도 패트리샤가 살아있으면 좋겠다. 그게 난 집에 가는 길에 중요해. 케빈이 내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 그 말에는 거짓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케빈 미안해하지 말고 먼저 수술에 집중하자. 케빈이 고맙다고 느꼈어. 내 남편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토마스도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집안일을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챙겨줬는데 애슐리는 우리가 단둘이 있는 순간을 틈타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구나. 아, 자궁경부암은 그건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서 얻는 거 아닌가. 전혀 사실이 아니야. 그런 짓은 해본 적도 없어. 결국 반박했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 건 여자로서의 당신의 종말과도 같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랐지. 예실이는 부상의 모욕을 더했습니다. 불쌍한 케빈과 아빠는 내가 무너지고 오는 것을 당신처럼 쓸모없는 여자에게 가두었습니다. 예실이는 비웃으며 떠났습니다. 케빈은 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안녕, 무슨 일이냐 펄리셔. 너 상처받았니? 정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예실이 케빈과 타머스 사이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케빈과 타머스는 서로 잘 지냈어요. 케빈과 타머스가 예실이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예실이를 옹호했다면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물어봐. 오늘 어린이집에 자원봉사하러 갔을 때 내가 수술했다고 말했어. 찰스가 널 위해 이걸 줬어. 케빈이 접은 종이를 펼쳤을 때 나한테 건네줬어. 패트리샤 빨리 낫길 기다리고 있어. 사랑의 서투른 편지들 보면서 크레용으로 써서 마음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렇죠. 수술을 잘 받고 나아지는 데 집중해야 그날 찰스와 다른 아이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근육증도 없고 IND라고 할 수 있는 상실감과 씨름하다가 수술도 성공했어요. 그동안 병원에서 지냈어요. 케빈이랑 토마스가 자주 찾아와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거든요. 수술이 잘 됐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패트리샤 원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애슐리와 함께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케빈과 결혼해서 토마스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케빈 토마스 언급하지 마세요. 축하하자. 퇴원하면 우리도 애슐리 초대하게. 함께 축하하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제발 애슐리 초대하지 마세요. 이제 자궁도 없으니까. 어색한 미소만 짓고 애슐리가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케빈과 타머스 앞에서 예실이는 항상 좋은 표정을 짓고 나에게 불쾌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케빈과 타머스 옆에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고 아마도 아무도 잔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사람에게 그 희망을 붙잡고 퇴원하던 날, 앞서 말한 토마스와 케빈이 우리 집에서 환영 파티를 열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준비했다.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많았고 다양한 요리와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어서 애슐리가 도착했을 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집에 두고 혼자였네요. 오, 패트리샤 수고가 많았네요. 애슐리는 묘하게 기분 좋게 옆에 앉았습니다. 타머스에게 미소를 지으며 케빈과 나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실이는 즉시 가져온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펄리셔는 당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나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실이는 과장된 걱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쯤에 술 취한 애슐리가 큰 종이봉투를 꺼냈어요. 패트리샤 저녁 축하 선물을 준비했어요. 고마워요. 흰 종이봉지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가 있었고 리본으로 묶었어요. 나중에 혼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일단은 옆방에 있어. 알았어. 애슐리 지시에 따라 이해해. 불안한 마음으로 선물을 옆방으로 가지고 갔다. 퇴원 축하 선물은 애슐리 너무 사려 깊구나. 아, 우리도 준비했어야지. 아, 그만 칭찬은 안 받겠지. 너 뭐라도 거실로 돌아가서 셋이 얘기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열심히 끼어들려고 했는데 좀 취해서 대화에 끼어들려고 화장실로 갈게. 예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에서 나갔어. 나도 조용히 일어났어. 아까 선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하늘색 리본이 달린 파스텔색 종이에 포장된 선물. 토마스와 케빈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옆방에서 애슐리의 선물을 열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명을 질렀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패트리샤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걸 보고 쓰레기통 앞에서 가쁜 숨을 쉬는 케빈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패트리샤, 애슐리가 준 선물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 애슐리에게 정확히 사과한다. 토마스와 케빈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 다 떨면서 훈계했다. 나는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케빈 회의적인 표정으로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던 케빈은 애슐리가 쓰레기통에서 준 선물을 꺼냈다. 연 분홍빛 아기옷 세트였고 고무 젖꼭지와 턱바지 같은 사랑스러운 아기용품도 잔뜩 있었다. 케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야 이게 뭐야 애슐리 이걸 줬어요. 애슐리가 오늘 패트리샤에게 이걸 줬어요. 아기 옷을 들고 떨면서 케빈과 토마스는 제가 핑크색 메시지 카드를 던지는 동안 저를 쳐다보았어요. 애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면 읽어준 메시지 카드 가세요 앞에 너 애슐리 손글씨로 쓴 쓸모없는 여자. 내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케빈과 토마스는 메시지 카드를 빤히 쳐다봤다. 무슨 일인지 애슐리는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케빈의 손에 있는 아기 옷과 메시지 카드 토마스를 보며 방으로 고개를 들었다 표정을 잠시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다는 걸 보여줘서 패트리샤 내가 나중에 연락을 했잖아. 애슐리 이게 다 뭐야. 케빈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는데 평소의 차분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케빈 그러지 마. 너무 화가 났나요?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냥 작은 농담이었습니다. 예실이 경박하게 웃다가 갑자기 심각해졌어. 너 결혼해서 아이도 못 낳고 자궁도 완전히 제거해야 했어. 왜 집에 그렇게 큰 쓰레기를 놔둬야 했는지 케빈에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줄게 왜 그러지 않는지 케빈이 애슐리를 보고 충격에 빠진 채 이혼을 하게 되자 아빠 케빈과 나로만 새 식구의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가자. 그런 불운의 매력으로 인연을 끊는 게 어때? 우리는 그녀가 필요하지 않지 그렇지? 케빈과 내가 반박하려던 참이었는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 내 말이 맞아. 이제 인연을 끊을 시간이야. 토마스였어. 아니 심지어 토마스도 이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위축된 것 같아서 물론 애슐리가 말한 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토마스는 계속해서 너야. 오늘부로 인연 끊은 애슐리 뭐야. 이제 애슐리. 충격받은 표정 잠깐만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외동딸이라 너무 관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기엔 부끄럽습니다. 토마스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지만 엄청난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애슐리 저는 당신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당신 남편의 가업, 아버지와의 모든 거래도 우리 회사가 압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쫓겨날 거야. 그게 내 문제야. 넌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해. 이제 떠나자. 토마스는 애슐리를 문 쪽으로 밀고 그녀를 안내하면서 아빠와 케빈이 그런 결함 있는 여자를 옹호하는 것까지 너네들 왜 그래 애슐리가 소리쳤다. 그녀는 떠났고 케빈은 여기 결함 있는 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다시는 우리 근처에 오지 마세요. 현관문이 닫혔고 케빈과 타머스는 쇠사슬로 문을 잠그고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펄리셔 더 일찍 깨달았어야 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패트리샤 지금까지 고생해서 미안해 필요한 건 뭐든 말해줘. 케빈이 내 어깨를 안고 울면서 드디어 끝났어. 이제야 끝났어. 안도감에 휩싸였어. 6개월 후 케빈과 토마스 실제로 예실이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끈질기게 우리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고 결국 그녀는 중단했습니다. 타머스는 예실이의 친척 회사와의 사업 거래를 종료하고 그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했으며 결과적으로 예실이는 그녀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일한 적이 없는 애슐리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별 관심이 아니지만 예실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조금 배웠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근 신중한 상담을 거쳐 어린이집에서 차얼즈의 입양을 확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